진짜 길어야 한 두세 달이면 진짜 한 300? 잘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1200, 1500 가져가시고 평균 한 500 정도는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방수 패드예요. 방수 패드. 공동구매 진행하면 3, 4일 정도에서 한 4, 5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24년도 기준으로 한 24억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는 2배수 정도 뛸 것 같아요. 그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제 제품도 판매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소싱을 해서 이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어떤 제품으로 이렇게 제안한다고 DM을 보내면 이분들이 제안서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2월 달에 저희가 일주일 동안 진행했었던 건이고 5,300건 정도의 수량이 나갔었어요. 일주일 동안 10억 좀 넘게 나왔어요. 쿠팡 로켓 배송도 하고 카카오 대리 기사도 했었어요. 그때 제 아내가 제 차에 있는 물건을 막 자기가 들고 몇 동으로 막 배송하고 그때 당시 한 150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새벽 3, 4시까지 힘든 줄 몰고 계속 공부하고 진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저스트고 공동구매 넘버원 채널 운영하고 있는 저스트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가 사무실인가요? 예, 여기 저희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인데 뭔가 좀 공장 같이 되어 있네요. 예전에 제가 오픈마켓 했을 때 그때 제품 재고들도 조금 있고요.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공동구매 중개 쪽 일하고 있습니다. 공동구매라고 하면은 보통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하는 그런 것들 말씀이시죠? 그쵸. 근데 저희가 직접 하진 않고 인플루언서 분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공동구매 중개라고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올라가서 어떤 일인지 한번 저희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가시죠. 이게 복층처럼 되어 있는 사무실이네요. 네. 저희 아래는 저희가 나가는 제품들, 조그만 제품들은 저희가 나가고 큰 제품들은 또 3PL 창고가 있어요. 그쪽에서 내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구매 중개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계세요. 그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제 제품도 판매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소싱을 해서 이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DM을 보내면 어떤 제품으로 이렇게 제안한다고 DM을 보내면 이분들이 제안서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카카오톡 아이디나 메일 주소를 받거든요. 이 인플루언서분의 제안서를 보내면은 여기 스케줄표 보면은 인플루언서분들이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동구매 진행하고 싶어요 말씀하신 스케줄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일정이 있고 이번 주 수요일에도 일정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짧은 시간 동안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3일에서 5일 정도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같이 쉐어하는 거예요. 일정이 지나면은 그 물건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단기간 시즌 같은 맞아요. 제품. 짧은 시간 동안 공동구매를 진행하는데 이제 온라인에서 나와 있는 최저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3일에서 5일, 뭐 길게는 일주일 정도 공동구매를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공동구매라는 시장 구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했는데 공동구매를 중개하는 일, 그거는 어떤 역할인 건가요? 단순합니다. 저희가 상품을 소싱을 하고 소싱한 제품을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제안하고 중간에 브랜드 상품이랑 인플루언서 사이에서 그냥 중개 역할만 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가면은 그쵸. 중개업자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맞아요. 부동산 중개하신 분들이 부동산 매물들을 다 갖고 있진 않잖아요. 파신 분들이 중개자분들께 요청 주시고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매물들을 갖고 있는 거고 우리도 브랜드 측에 얘기해서 우리 공동구매 중개할 거다. 그러면 우리 제품 공고로 좀 진행해달라 해서 그 제품들을 리스트업을 다 저희가 받아서 그 제품을 토대로 인플루언서분들한테 제안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그런 재고 같은 거를 떠안는 그런 리스크는 없는 거네요? 전혀 없죠. 오픈마켓이나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품을 다 떠안고 갖고 있고 판매를 하는 형태라면 공동구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위탁으로 진행을 해요. 브랜드사에서 직접 배송이 나가는 형태다 보니까 저희가 제품을 갖고 있지 않고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인플루언서 분이 저희한테 제품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제품으로 공동구매 진행할 수 있냐 해서 오전에 이 제품이랑 그리고 이 제품, 이 제품, 이 제품 4가지 상품 관심 있다고 진행 가능한 제품일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일하시면은 올해 매출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24년도 기준으로 한 24억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는 2배수 정도 뛸 것 같아요. 저희가 취급하는 제품들 객단가도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순이익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한 2배 정도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이 일을 시작하신 지 얼마 정도 되셨나요? 공동구매를 시작한 지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블로그나 유튜브에 떠도는 그런 내용들로 처음에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유튜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다 시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무조건 다
다 파고 무조건 실행하고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다 맞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6개월 정도 저만의 기준을 갖고 공동구매를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 1년 사이에 그때부터 조금씩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점점 매출이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이쪽 분야에 대한 지식 같은 거를 가지고 시작하신 거예요? 아예 노베이스로 시작했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공동구매를 진행하기 전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그냥 셀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리스크가 있었어요, 사실. 왜냐면 뭐 광고 비용이며 그리고 제품을 또 사입하거나 제조하는 비용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디자인 비용, 뭐 상세 페이지 비용 모든 비용들이 다 들어갔었거든요. 정말 그때 좀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제 상품들을 많이 판매할 수 있을까 시도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동구매였죠. 그래서 인플루언서분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판매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매출이 일어나고 많은 주문건들이 생기면서 이거 너무 재밌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시작한 지 이제 딱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커머스 관련된 일을 하셨었지만은 이커머스에 관련된 지식이 전혀 없어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네요? 그쵸. 오히려 아예 지식이 없는 분이 저는 좀 더 빨리 배우시는 것 같아요. 기존에 나는 뭐 스마트스토어에서 쿠팡에서 판매를 해봤으니까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셨었는데 아예 노베이스가 지식을 습득하는데 더 좋더라고요.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내용을 벗어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하시는 게 더 빨리 습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누구나 다 하기 쉬운 그런 일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네요. 그쵸. 직장인분들도 많이 하시고요. 경력 단절된 육아맘들도 되게 많이 하시고 거의 대부분 직장인분들이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직장인분들이 하시면 보통 부업으로 그렇게 하시는 그쵸, 거예요? 그쵸. 부업으로 많이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업으로 계속 했었으니까, 직장인분들도 충분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시작하시고 나서부터 수익이 나기까지가 얼마 정도 걸리셨나요? 한 6개월 이상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진짜 길어야 한 두세 달이면 수익이 나시고 계시고요. 기존에 수강생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진짜 한 300? 잘하신 분들은 한 달에 한 1200, 1500 가져가시고, 평균 한 500 정도는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리스크가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은데 투자금 같은 거는 어느 정도로 시작하나요? 투자금은 영원입니다. 진짜 영원이에요. 왜냐면 해외 구매 대행이나 이런 거는 무자본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사실 소자본이거든요. 근데 공동구매는 무자본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매출을 일으키고 이제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3일에서 5일 정도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한 2주 후에 저희가 정산을 다 받아요. 결제 금액을 다 받는 거죠. 결제 금액을 받고 나서 업체랑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정산을 해주는 형태다 보니까 그래서 아예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제 지갑에 10원 한 장 정도 있는데 그걸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거네요? 10원이 필요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되고 사실 저희는 사무실이 있지만 다른 분들은 사무실 없이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직원분들도 이제 프리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혼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밑에 물건들 되게 많이 있던데 지금 어떤 물건을 좀 중개하고 계신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거 뭐 같으세요? 이거 이불 아닌가요? 이불? 이불 이거는 그 방수 패드예요. 방수 패드. 방수 패드요? 네. 그러니까 침대에 까는 건데 여기 뒤에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요. 네,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서 여기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되게 부드럽죠? 되게 부드러운데요? 요거는 한 공동구매 진행하면 3, 4일 정도에서 한 4, 5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3, 4일 동안 4, 5천만 원이요? 네, 뭐 육아맘들이 또 많이 진행하는 품목이기도 하고 이거는 저희 마진룸이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1200에서 1500 정도. 그렇죠. 이렇게 진행하면 그렇게 나오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구매 건들이 저희 한 달에 한 30개 정도, 30개에서 40개 많을 때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이거를 직접 사서 소비자들한테 보내주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중개만 해주는 거니까 업체에서 다 나가는 거죠. 직접 배송하고 우리는 주문 받고 정산 다 받고 나서 업체 측에 나갔던 비용만큼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재고를 떠안을 리스크가 전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재고가 필요 없어요. 사실 위탁으로 거의 대부분 하지만 사입으로 진행하는 건들도 소수 있긴 하거든요. 만약에 한 달에 공동구매 30개, 40개 정도 한다고 하면 한두 건 정도는 사입으로 진행하는 건들도 있어요. 그런 건들은 진짜 계속 잘 나가는 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비용을 주고 미리 사입을 해오는 거거든요. 그런 거 제외하고는 거의 다 위탁으로 업체에서 다 배송 나가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업체와 인플루언서의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왜 이 업체는 바로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판매를 하지 않고 벤더를 끼는 걸까요? 아무래도 브랜드 측에서 직접 인플루언서분들한테 제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소수 있긴 합니다. 근데 중간에서 소통이랑 다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업체를 필요로 해요. 그리고 역으로 인플루언서분들도 직접 업체 컨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인플루언서분들이 진짜 바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뭐 유치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집안 청소하고 그때부터 촬영하고 기획하고 편집하고 뭐 그러다 보면 또 아이들 오거든요. 또 밥 먹이 뭐 하면 밤 늦게 육퇴를 하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분들이 진짜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서 일정 컨트롤 해주고 수량도 계속 확보해주고 이벤트 같은 것들도 조율하고 이런 업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벤더사, 공동구매 중개업자들이 필요한 거죠.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저희 지금 공동구매 진행하고 있는 업체 미팅이 있어가지고 지금 업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보통 미팅을 하면은 주로 어떤 거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요? 이번에 가는 경우는 해당 브랜드사에 저희 인플루언서분들이 일정들이 많이 잡혀져 있거든요. 일정 조율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공동구매 진행할 때 굉장히 잘하시는 인플루언서분들은 재고 수량도 좀 파악을 해야 돼요. 3일에서 5일 정도 공동구매 진행할 때 공구 진행할 그 수량을 좀 더 확보하고 그 수량을 전부 다 솔드아웃 시켰을 때 추가적으로 수량을 또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좀 만나 뵙고 수량도 확보하고 일정들 조율도 좀 할 겸 업체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미팅을 자주 나가시는 편인가요? 자주 가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필요하면은 가는데 보통 유선상으로 다 전화하고 이메일로 뭐 소통하고 하는데 특정 브랜드사는 또 일정들이 많이 차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담당자분이랑 같이 또 만나 뵙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하게 되면은 좋은 게 업체 측에서도 이제 일정도 많이 잡고 하니까 저희 벤더사를 좀 더 챙겨주시기도 하고 좀 큰 이제 행사건들이 있으면은 더 먼저 찾아주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웬만하면 좀 찾아뵈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명하신 인플루언서 분들 많이 뵙겠네요. 그쵸, 뭐 영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일반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는 주부분들이랑 많이 하거든요.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인데 뭐 뷰티나 이쪽 인플루언서 분들은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방 쪽, 생활, 리빙 쪽 인플루언서 분들은 유명하신 분들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주부분들이랑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로 판매하시는 물건들은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주방용품, 뷰티도 있고요. 네. 또 식품도 있고, 또 리빙 쪽 되게 다양해요, 카테고리가. 육아 쪽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들 취급하고 있어요. 그런 걸 하시기 전에 판매를 하면서 분석을 진짜 많이 하셔야겠네요. 그쵸. 예전에는 그냥 중국에서 사입해서 가져오는 제품들을 공동구매로도 진행해보려고 막 인플루언서분들한테 제안도 해보고 했었는데 먹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지도 있고 영상으로 좀 충분히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진짜 괜찮은 제품들로만 공동구매 진행하니까 아무래도 반응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걸 또 인플루언서분들이 또 소구도 너무 잘 해주셨고. 요즘 공동구매 시장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변했다고 들었거든요. 좀 예전이랑 요즘이랑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었을까요? 변화한 거는 공동구매 시장 파이가 훨씬 더 커졌고요.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요즘에 이제 시장 경기가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공동구매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온라인에 있는 최저가보다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도 하고 또 공동구매 진행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진짜 많아지고 있거든요. 피부로 진짜 많이 체감을 해요. 최근에도 이제 인스타그램 시장 파악하려고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제품이 공동구매 진행하고 있나 항상 서치를 하는데 처음 보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고 확실히 캐파가 엄청 커졌어요. 시장이 커지고는 있지만 인플루언서 분들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이 되어가고 있거나 그러진 않나요? 공동구매 시장이 계속 커지면서 오히려 저희한테는 블루오션 시장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좋죠. 저희와 결이 맞는 인플루언서 분들을 계속 컨택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더 많은 이득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일을 하시는 건 좀 어떠세요? 너무 재밌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거 막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모르고 그래서 엄청 많이 시행착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번 겪고 수백 번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만큼 되게 재밌는 게 없었어요. 왜냐면 수익도 수익이지만 저희랑 진행하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성장해가는 그 모습들도 계속 볼 수가 있고 또 좋은 제품들을 저희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또 드리려고 또 되게 서포트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들도 하나둘씩 만들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100만 원의 마진이 남았다 그랬을 때 보통 몇 퍼센트 정도를 이렇게 해주나요? 100만 원의 마진이 남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희는 몇 천, 몇 억 단위로 짧은 시간 동안 공동구매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품마다 다 다릅니다.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한 15%에서 20% 사이로 보통 드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럼 중간에 가져가는 그런 거는 대략 퍼센티지가 최소 5%에서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1억 물건이 팔렸다 하면은 저희가 한 1000에서 1500 정도. 그쵸, 그쵸. 근데 자본금은 저희가 넣는 게 아니고. 없죠. 없이 시작하는 겁니다.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온 제품이 어떤 게 있었나요? 일주일 동안 한 10억 좀 넘게 나왔어요. 네, 원래 11억 정도 나왔었는데 취소랑 뭐 반품 교환 다 하니까 10억 조금 넘게 나왔었던 건인데, 혹시 그거 저희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2월 달에 저희가 일주일 동안 진행했었던 건이고 그 5,300건 정도의 수량이 나갔었어요. 그러면은 11억 가까운 매출을 내고 나서 순이익은 얼마 정도 나왔었나요? 저희가 3천 정도 나왔었는데 이게 마진룸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백화점이랑 큰 행사를 할 때는 저희가 마진룸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한 3천만 원 이상 가져갔었던 거죠. 보통은 마진율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진짜 적으면 한 5%? 보통 평균 한 10% 조금 안 되고 좀 많다 하면 15% 이상 되는 제품들도 있고요. 인플루언서 분들이 1000만 원어치 정도만 팔아줘도 투자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중개만 해줬는데 100만 원 정도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거 이상 가져가시죠. 왜냐면 매출이 더 많이 나오는 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인플루언서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한 번 판매하면 매출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나와요? 제품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요거는 한 1,500 정도 나오기도 하고, 요런 거는 7,000 조금 안 나왔죠. 그러면 최근에 하셨던 두 개가 합쳐서 8,5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고, 그리고 마진이 10% 정도로 가정하면은 저희가 중간에서 850만 원을. 네, 맞아요. 그런 건들을 저희는 한 달에 30개, 40개 정도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물건을 잘 서칭하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맞는 인플루언서를 컨택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제가 그거를 잘 못했었어가지고 이거를 처음 시작할 때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저희들만의 어떤 기준이 명확히 잡히면서 지금은 그런 시행착오가 다 해결이 돼가지고 재밌게 잘 하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수진이 영상 중에 네네네. 공동 구매하는 인플루언서들 좀 약간 비꼬는 듯한 영상 네, 맞아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공동 구매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나빠졌을까 하는 생각도 있긴 한데. 아니요, 전혀요. 그래서 더 많은 공동구매가 일어나기도 해요. 패러디해서 재밌게 만드셨지만 지금 시장 경제가 어떤가요?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소비자가보다 더 저렴하게 더 좋은 제품을 사고 싶어 하신단 말이죠. 공동구매는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진짜 많은 매출이 일어나기도 하고 공동구매 제품을 또 많이 찾아다니는 소비자분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사무실에 강아지가 있네요. 네. 저희 같이 살고 있는 같이 출근해요. 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네. 겁이 많아요. 근데 대표님 키가 엄청 크시네요. 키요? 한참 클 때라. 지금 어디 가고 계신 건가요? 진짜 월요일에는 전화가 정말 많이 오거든요. 업체 측에서도 많이 오고 인플루언서 분들한테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한 번씩 좀 살짝 산책하고 머리 식혀줘야 돼요. 저 잠깐 올라와서 바람 좀 쐬고. 대표님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는 쿠팡 로켓 배송도 하고 카카오 대리 기사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배송을 엄청 했었는데 그때 제 아내가 배송할 때 되게 많이 도와줬었어요. 오빠 어디야? 그러면 나 어느 아파트 몇 동이야? 그러면 갑자기 글로 나타나가지고 제 차에 있는 물건을 막 자기가 들고 몇 동으로 막 배송하고 이랬었거든요. 그 뒷모습 보는데 너무 되게 짠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 여자친구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 그 아파트 관리자분들도 계셨었거든요. 그때 진짜 막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충격도 받고 해서 와 진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돈 없으면 이렇게 무시받는구나. 바로 나 돈 벌어야 되겠다. 무조건 돈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이제 사업자 등록증 내고 온라인 사업에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새벽 3, 4시까지 힘든 줄 몰고 계속 공부하고 진짜 하나하나 배우면서 제 걸로 다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대리기사랑 택배를 하셨을 때는 얼마 정도 버셨나요? 그때 당시에 한 150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두 개 합쳐서.
두 개를 다 합쳐서 150이 안 되게요. 낮에도 일하고 새벽에 또 그 대리 할 때도 있고, 대리가 안 잡히면 쿠팡 물류센터에서 제 할당량은 받아서 배송하고. 150만 원도 좀 못 받던 분에서 지금은 연매출 20억이 넘는 사업가가 되셨는데 성장하시면서 우여곡절 같은 건 없었을까요? 진짜 많았죠. 왜냐면 제가 컴퓨터랑 진짜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가 어떻게 하는지 몰랐었거든요. 복사 붙여넣기 그거를 제 친구한테 배웠어요. 처음 이거 할 때. 그렇게 하나하나 진짜 다 배우면서 시작을 했었고, 블로그나 유튜브에 나와 있는 내용 하나하나 제가 다 실행하고, 또 무료 특강 같은 거 있으면 막 찾아가가지고 배우고, 그렇게 제 걸로 만들어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진짜 힘들었죠. 근데 그 예전에 그런 결핍들이 있었다 보니까 힘든지 모르고 진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힘들었던 그때 당시 일과 성공해야겠다는 그 결핍이 지금의 대표님을 만드신 것 같네요. 그쵸. 그러면은 앞으로 이렇게 되고 싶다는 목표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하고 있는 공동구매 중개가 너무 재밌어요. 인플루언서 분들 성장해 나가는 것들도 너무 기쁘고, 그분들한테 좀 더 좋은 브랜드 제품들을 갖다 주면서 더 가치 있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되는 그 과정들이 너무 재밌거든요. 저는 그것도 그렇고, 저는 해외 브랜드 제품을 직접 수입해서 그 제품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싶기도 하고요. 또 올해는 저희랑 오랫동안 협업했던 인플루언서 분들이 브랜드를 좀 만들고 싶어 하세요. 본인만의 브랜드. 그래서 그거를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성공시켜서 재미있는 일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공동구매 중개 역할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요즘에 부업 안 하는 분이 없을 정도로 진짜 부업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시장 경제도 너무 안 좋고. 근데 벤더만큼 재밌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신 한두 달 정도만 진짜 집중해서 이거에만 신경 쓰고 시장 파악하시고 공동구매를 좀 공부해 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수월하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두 달 정도 딱 집중해서 잘 공부하시면 확실히 좋은 성과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파이팅입니다.